여기 키가 작은 한국인들을 구경해보고 싶다며 한국 여행을 가려는 중국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중국 여성들보다도 키가 작고 전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랐다는 소리에 여왕 대접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요. 과연 중국 여학생들은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샤멍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반에서 중상위권을 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특히 역사나 지리 등의 과목을 좋아했었죠. 학교에서 이번에 새로 오신 잘생긴 남자 선생님께서 역사 강의를 해주셨는데 머리에 쏙쏙 들어왔거든요. 처음 발령받은 학교라면서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고 저희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정말 흥미롭게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선생님은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죠. 요즘 한국 아이돌과 연예인에 관심을 갖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알고 보면 한국의 일반인들은 전부 키가 작고 볼품없게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생님의 키는 170cm로 상당히 키가 큰 편이고 적당히 근육도 있는 62kg의 몸매를 가졌다고 하셨는데 한국인 남성들은 160cm가 넘는 남성이 극히 드문데다가 여기 있는 중국 여학생들보다도 몸무게도 가벼울 것이라며 한국의 역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약 2300년 전부터 중국의 속국이었고 중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먹지 않는 음식들을 먹으며 살아서 그런 유전자만을 남기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수업이 끝날 즈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나라야. 실제로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한국의 모든 문화와 전통은 사실 중국에서 가져온 것들이 대부분이거든. 학생들 중 몇 명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몇 명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중국에서 온 건가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흔히 아는 한국의 한글도 사실 중국의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야.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독자적인 글자라고 주장했지만 그 원리는 전부 한자의 영향을 받았지. 한국의 전통 옷인 한복도 사실 중국의 한푸에서 온 거고 음식들도 거의 중국식에서 변형된 것들이야. 선생님은 이어서 한국인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이야기도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인은 키가 작고 체구가 왜소한데 이것도 중국의 영향을 따라하려다 보니 생긴 특징일지도 몰라. 한국은 역사적으로 늘 자원이 부족했으니 중국에서 남는 걸 얻어먹으며 그 체질에 맞춰진 걸 수도 있지. 저희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중국에 의존적이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결국 한국은 자립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라기보다는 중국이라는 큰 나무 밑에서 자란 작은 가지 같은 나라야. 그들이 발전했다는 것도 결국 중국의 영향 아래에서 가능했던 일이었지. 선생님의 말은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국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문화와 역사가 얼마나 깊고 강력한지를 떠올리게 되었죠.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선생님이 들려주신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칠판에 지도를 그리며 한국의 고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 한반도를 보렴. 한국은 지리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중국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고대부터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했지만 독립적인 힘을 갖추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지. 학생들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왜요, 선생님? 한국은 왜 독립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나요? 선생님은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리적 여건 때문이야. 한국은 산이 많고 평야가 적어서 농업 생산량이 부족했거든. 반면 중국은 넓은 평야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문명을 발전시켰지. 그래서 한국은 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했어. 그러더니 선생님은 한국인의 키가 작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인들이 키가 작은 이유도 역사와 지리적 요건에서 비롯된 거야. 고대 한국은 농업 생산량이 적고 식량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충분하지 못했어. 특히 한반도는 자급자족이 힘든 환경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받은 자원으로 겨우 연명하는 경우가 많았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히 몸집이 작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쪽으로 진화했을 거야. 학생들은 이 말에 저마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유전자에는 키가 작아지도록 진화된 특징이 남아있는 거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물론 현대에는 한국도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유전적 특징은 쉽게 바뀌지 않아. 지금도 한국 남성의 평균 키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야. 선생님의 설명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와 제 친구 인타오는 한국에 대해서 무척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키는 152cm로 꽤나 키가 큰 편에 속하는데 저보다 작은 한국 남성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인타오는 한국에 가서 꼭 남자친구를 사귀어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내비추었고요. 키가 작은 남성들과 놀면서 그들을 저희가 휘어잡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 무언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졸업을 할 무렵이라 졸업여행도 가고 싶은 시점이기도 하니 시기적으로도 정말 딱 알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작은 만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벌며 돈을 모으게 되었어요. 한국에 가는 비행기 비용이 생각보다 비쌌기 때문에 몇 달 동안 힘겹게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야만 했죠. 그래도 저희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희를 힘으로 강하게 다루며 노는 키 큰 중국 남성들과 달리 키가 작은 한국 남성들을 만나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저희가 한국에 가는 것을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키가 153cm 남자인 친구는 자신보다 키가 작은 남자가 많다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며 저희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곤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집안 형편이 보통보다 나빴기 때문에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 다니는 상황이라서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호적에 등록이 되지 않은 동생을 위해서 용돈도 주어야 하고 집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꿈을 이루려면 이번 생에는 여행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여기고 가끔 만두를 조금 사주긴 했지만 마음이 쓰였어요. 한국에 다녀와서 여러 한국의 저렴한 물건들을 선물로 준다는 약속까지 하고 말았죠. 그렇게 꿈을 키우며 몇 달 동안 돈을 모았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바로 출발하기로 한 우리는 서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탄 날 저와 인타오는 기내에서조차 들뜬 마음으로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가면 먼저 어디로 갈까? 글쎄, 한국 남자들 만날 수 있는 카페 같은 데 가보자. 그 사람들이 키가 정말 작으면 우리 눈앞에서 서로 비교해보자. 그런데 한국 공항에 도착한 저희의 현실은 생각보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공항에는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보이는 키 큰 남성과 여성들이 즐비했고 키가 작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한국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면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로 한국 사람이 많을 법한 번화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한국 사람들은 전부 키가 작고 말랐을 법한데 모두 살 집도 적당하고 전부 키가 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합정과 홍대 거리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국에서 가장 북적거리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들의 체구에 눌려버렸고 저희는 점점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한국은 중국의 문화에 의존했고 그 영향으로 사람들이 키가 작고 왜소해야 할 텐데 눈앞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번화가를 헤매던 중 익숙한 중국어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반가워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자가 우리를 바라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가 중국에서 온 관광객임을 바로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의 친절한 미소와 말투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태어나 10대 때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공부하며 한국에서 거주한 지 6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키가 작고 왜소하다는 얘기, 한국이 중국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한국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전하지 못했다는 선생님의 가르침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 오는 중국인들 중에서 이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아직도 믿고 있냐며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한국은 고대부터 중국의 속국처럼 지내왔지만 지금은 한국이 나름대로 중국의 작은 시 수준의 행정력을 지닌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생각보다 키가 큰 경우가 많은데 키 크는 수술을 통해서 키가 커진 것이고 남성과 여성 모두 성형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바꾸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고급 인력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주면 키 작은 한국인들을 만나게 해준다고 했어요. 저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저희가 알던 것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의 말을 무한하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중국인의 이야기는 매력적이었고 그의 제안은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인타우와 저는 그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키 작은 한국인들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안내하겠다며 안내 비용으로 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금액은 우리가 아르바이트로 몇 주 동안 힘들게 번 돈의 절반 가까운 액수였지만 그의 말이 너무 그럴듯해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그를 따라 서울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를 안심시키며 도착하면 너희가 상상도 못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조용하고 낯선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상점도 거의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드물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좁은 골목길로 안내했습니다. 그 길은 점점 어두워지고 외진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가며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기에 되돌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길 끝에 다다랐을 때 그는 멈춰 서더니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가 바로 너희가 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곳이야. 잠깐 기다려봐. 그가 손짓을 하자 골목길의 어두운 구석에서 몇 명의 남성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지만 표정은 강압적이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중국인임이 확실했죠. 한국에서 중국인을 만나서 저희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너무 무섭고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중국인들끼리 어울리는 것이 좋고 키 작은 한국인들을 만나려면 돈을 더 내라는 말을 할 뿐이었죠. 우리는 당황해서 이미 돈을 줬다고 항의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인타우와 저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뒤를 돌아보니 키가 크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무언가를 외쳤고 그제야 우리를 둘러싼 남성들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하게 무언가를 말하더니 그들은 결국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남성은 우리에게 다가와 한국어와 간단한 영어로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야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해준 사실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이런 곳까지 온 것 같네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믿을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그 남성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선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는 잠시 멈추며 심각한 표정을 지은 후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을 믿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일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사기나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국에 있는 동안 항상 조심해야 해요. 누구에게든 함부로 돈을 주지 말고 사람을 쉽게 믿지 마세요. 우리는 그가 한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에 우리는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했고 결국 큰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성은 계속해서 조심하고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도 돼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한국의 평범한 남성들을 보러 왔다는 저희의 말에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진실을 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고 중국인을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에게 따지듯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성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키 크는 수술은 드물어요. 대부분은 꾸준한 운동과 영양 관리로 키가 크는 거죠. 물론 일부 사람들이 수술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아시아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큰 키를 가진 사람들 중 하나예요. 한국은 특히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 키가 꽤 큰 편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한국에서 남성들이 전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과거에 비해 평균 키가 급격히 커졌고 그 비결은 식습관, 운동, 그리고 건강 관리에 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 키가 작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모든 한국인들이 작다는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는 그가 말하는 내용에 놀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크게 왜곡되어 있었던 거라니 그동안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얼마나 편견에 찬 것들이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립적인 국가로서 강력한 역사를 지켜왔어요. 예를 들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 모두 독자적인 문화와 정치 체제를 발전시킨 시기였죠.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그것은 협력적인 부분이었지 단순히 속국처럼 다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말한 역사적인 사실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처럼 여겨졌던 적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독립적인 국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강한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만큼 자주적인 성격을 지닌 나라였어요. 그의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입견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한국을 다시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려면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과거의 고통을 이겨내고 현대에 이르러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어요. 그들의 역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우리가 놓쳤던 많은 부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간단하게 한국을 판단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성의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혼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가난하고 후진국처럼 여겨왔고 그래서 한국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작은 키의 남성들을 상상했었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발전된 나라의 풍경을 목격하며 우리의 기존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특히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도시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고 길거리마다 다양한 브랜드 상점들과 고급 레스토랑들이 가득했죠. 우리는 중국에서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한국의 물가가 상상 이상으로 비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카페 한 잔을 사기에도 가격이 꽤 높았고 대중교통 요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가난한 한국과는 너무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하다 인타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아니었잖아. 왜 이렇게 물가도 비싸고 도시는 이렇게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을까? 그의 말처럼 우리는 한국의 발전 정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최신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일하며 도시 곳곳에서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은 정말 빈곤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곳은 오히려 너무 발전된 모습이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남성은 우리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이해한 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르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물가는 좀 비싸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일하고 노력하는 만큼의 가치가 있죠. 한국은 예전에 가난한 나라에서 오늘날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로 성장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진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제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고 그 모든 발전은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결국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단지 표면적인 것들이었고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역사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한국에 가면 싸게 물건들을 사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한국 제품들이 매우 인기가 많고 특히 화장품이나 전자기기, 의류 같은 것들은 한국에서 구매하면 더 저렴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쇼핑을 많이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물가가 비쌀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와서 물건들을 보니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화장품이나 의류는 물론 전자기기나 기타 필요한 물건들까지 가격이 중국에서보다 훨씬 더 비쌌어요. 저희가 원하는 물건들을 사려고 하니 그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중국에서 구입할 때보다 훨씬 비쌌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쇼핑은 상상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더 큰 충격은 한국에서 물건을 사는 것만 아니라 여행을 하는 것도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여행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고 물가가 너무 비쌌어요. 우리는 한국에 오기 전에 물가가 비쌀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큰 차이를 실감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와 여행 비용은 중국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았고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기했던 건 한국에서 인터넷이 그렇게 잘 연결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저희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인터넷 연결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전에는 한국이 정보통신에서 뒤처져 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도 있어서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제대로 안 될 거라고 걱정했죠. 그러나 한국에 도착해보니 거의 모든 곳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스마트폰을 꺼내자마자 바로 중국과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인터넷이 원활하게 연결되었고 한국 내에서 중국과의 연결이 이렇게 간편하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인타오가 말했어요. 인터넷도 이렇게 잘 되다니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되지 않는데 우리가 여기서 실시간으로 중국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 저희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기대가 많았지만 실상 한국은 그 기대 이상으로 발전된 나라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물건 가격과 여행 비용이 너무 비쌌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편리한 생활 환경과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는 예상 밖의 큰 놀라움이었고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신기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유튜브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인터넷에서 볼 수 없었던 영상들을 전혀 접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인타오와 저는 호기심에 유튜브를 처음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숙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스마트폰을 꺼내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처음엔 단순히 음악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차 그것들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정말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나 세계적인 뉴스들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저희는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고 많은 것들이 정부의 검열을 받아 편집된 버전만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 의견들이 서로 존중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중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정부나 사회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그들이 원하는 변화나 개선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죠. 반면 중국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금지되고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접하는 것 자체가 저희에겐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한국인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에서 우리가 접할 수 없었던 진실들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거의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진짜 잘못된 나라였구나, 인타오가 말했어요. 여기 한국은 모든 것이 자유롭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더 나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아. 저희는 그때 비로소 중국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잘못된 것들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정보만 믿고 살도록 교육받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 금기시된 사회였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들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중국에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것들이 얼마나 왜곡되고 제한된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만큼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중국에서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저희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나라였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 매우 자랑스러웠죠.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서양인들을 만나고 나서 그 자부심이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숙소 근처의 카페나 음식점을 가면 서양인들이 저희를 볼 때마다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저희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주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면 서양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리거나 심지어는 대화를 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불편함을 읽을 수 있었고 그들이 저희와 얘기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그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희가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불편해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죠. 중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저희는 한국에서 그런 반응을 마주하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는 나라였고 우리는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서양인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는 선입견과 불편한 태도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그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서양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저희가 중국에서 왔다고 들은 뒤 표정을 바꾸며 중국 그 나라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투에서 무언가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졌고 저희는 왜 그런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기도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중국에 대한 외부의 시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일지 모르지만 그 정치적인 면이나 국제적인 이미지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양인들이 저희를 피하는 이유가 단순히 저희가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정부나 정치적인 면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고 그로 인해 중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이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중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이는지 알게 되면서 그 자부심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아니면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이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희에게 중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해주었고 동시에 중국과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희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점차 강해졌습니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발전한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거리마다 사람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모든 곳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발전했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죠. 또한 한국인들의 자긍심과 단합력도 매우 부러웠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 성장했어요. 문화적으로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저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들의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성장은 그들의 열정과 끈기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한국인들이 부럽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넘쳐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가 강했죠. 반면 중국은 여전히 정치적 제약과 사회적 불평등이 많은 나라였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로 느껴졌고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이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와 문화,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서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나라임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가진 자부심과 자신감을 보며 저희도 그런 점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시민의식이나 행동들을 보면 중국과 차이가 무척 심하다고 생각이 들고 무언가 이질적인 느낌도 들지만 한국이 꽤나 마음에 들고 중국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 뿐이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